뉴스프리. 네, 뉴스풀이 7월 뉴스풀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교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가고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학생과의 관계, 어려운 관계, 그리고 학부모와의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자살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지성엽 지부장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최근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상황 혹은 그 학교만의 상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뭐 흔히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 다수의 교사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사안에 보면 학교폭력법이라든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과 또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경북도교육청에서 긴급 지침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교권을 지키기 위한 공문. 네, 예. 내려와서 그게 핵심 내용을 한번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확인했을 때 선제적으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방안을 제시해놨던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해라. 그러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이 피해 교원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도움을 주면서 긴급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또 스토커, 접근 금지 등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들을 조치를 하고, 그리고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라든가 공가라든가 혹은 비정기 전복 이런 것들로 교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쭉 연결되고 있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선제적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겠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침해를 가했을 때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9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내용들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발하기
어려웠죠. 네, 그렇죠. 내 아이인데, 내 아이의 부모인데 내가 어찌 교사로서 차마 고발할 수 있겠느냐. 아동학대로 고발이 되면 이제 전담 공무원과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다. 하고 이제 이거는 일정 정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가 통보가 되면 교육청에서는 바로 직위해제를 합니다. 아, 그렇죠. 2021년 11월 달입니까? 12월인지 그때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직위제에 관한 법률 이런 상황에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데 그 개정에 이제 아동학대 관련법 위배 사항이 들어가면서 2029 뭐 정서적 학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된다는 거죠. 이미 뭐 분리조치라든가 학급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만연하게 되어 왔고, 이러하니 교사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한테, 야, 너 똑바로 해. 이 정도 말도 이거는 아이들에게 정서학대다. 이렇게 고발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판단이 어려우니 일단은 수사를 해보겠다, 수사 개시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제 직위제, 뭐 하다못해 담임 교체, 병가, 연가 해서 일단 학교에 나오지 마셔요. 이렇게 되니까 교사들은 엄청나게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교사로서 이제 존재감이라든가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를 막 고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형사처벌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법화되는 거죠. 학교가 학부모는 아동학대법으로 고발을 하고 교육청은 뭡니까? 교원지휘법에 관한 법률로 고발하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호 파멸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의 형태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부분의 확정 판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3년씩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또 이렇게 미국에 빠지는 상황에 교육청이 만약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학부모는 반드시 아동학대법으로 걸고 나올 게 분명하고 법적 다툼만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본질하고 아주 벗어나게 정부가 이제 당정 협의를 하면서 교권부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사 입장으로서 선제적 고발 조치보다도 더 한심합니다. 학생 인권이 따로 있고 교사 교육권이 따로 있는 것이냐, 이건 부연 설명을 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분리로 보고 서로 대립하도록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학부모와 학생을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권리,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교사가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두 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의 인권인데, 이 인권을 함께 다 보장하고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인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또 싸움 붙이겠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되거나 아니면 교실 안에서 그 지도력이 이제 떨어진 이유가 단순히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사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일 텐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학생인권 조례에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그 학생인권 조례는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건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이제 해야 될 문제인 것인데 정부가 할 일은 오히려 뭐 아동학대법이나 교원지휘법이나 이런 것들 문제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걸 이제 고치는 이런 안을 내놔야 될 텐데 뜬금없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거 아니냐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정치적 이득을 더 얻겠다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방침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자, 교육권이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교사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교육 활동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그것은 학생 인권을 너무 보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교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뭐 사회 전반에 민주적인 진척이 있었다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핵심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교육 소비자 주권론 확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소비자님들 오신다. 맞이하러 가야지. 교사는 상품을 파는 사람. 학생들은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학부모도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대결적 구도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교원평가. 그 성과.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소비자가 왕이라는 이 통념과 함께 작동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는가. 거기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말단의 서비스 전달자들을 지금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대상이에요 사실 교사가. 그 엉뚱하게 학생 인권을 지적하고 있으니 학생 인권이나 교권 속에는 또 교사의 인권도 마찬가지 들어있는 것인데 둘 다 존중되는 학교 풍토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아동학대법 때문에 최근 경북에서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발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바로 직해제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동복지법이 있죠.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주역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아동복지법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 2014년도부터 아동학대 관련 이제 큰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겠다라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 2014년부터 제정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요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폭력, 가혹행위, 유기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력은 이제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정신적, 정신적, 정서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언어적 모욕, 그리고 정서적 위협, 강금, 억제, 기타, 가학행위,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학생들 생활함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야 이 녀석아 너 똑바로 해야지 뭐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강압적인 생활 지도를 해온 분위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도 전에
수사가 개시되었으니 당신은 최소한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하니 학교에 나오지 마시오. 또는 담임을 교체하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2021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직위이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되면서 교사들은 이제 너무 생활지도가 위축이 되는데 바로 정신적 혹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개념들이 그것들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좀 어떤 기관을 새로운 위원회라든가 기관을 만들어서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뭐 교사에게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추천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다거나 해서 모두 다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학생도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학부모도 또 심리적인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져서 모두 다가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교육적인 방향인데 이 교육적인 방향은 다 무시하고 오직 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학교가 이제 뭐 경찰서가 되고 검찰청이 되고 법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버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네. 요새 보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조금 꾸지람 같은 얘기를 하면 아동학대로 고발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심심찮게 네. 자기들끼리도 싸우면 아니 학교 폭력법으로 신고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이런 풍토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전교조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이런 이제 상호 파멸적인 상호를 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민주적인 시민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과 학생 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는 잘 수용을 하지 않았죠. 일단 상위 법령들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령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조례 제정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교조에서는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교육활동 침해 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의 면책권을 주자. 교사의 정당한 공무행위 방해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해야 된다. 또 폭언, 폭행, 학교 내 괴롭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어떻게 고발을 한다거나 혹은 교육을 한다거나 학부모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책임지고 내놔라 하는 것들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 판정 거부와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야, 너 똑바로 해.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교육청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만 보고 무조건 수사를 개시하겠다. 그리고 분리조치하겠다. 이건 과도하다라는 것이고요. 교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시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분정조정위원회를 가칭입니다만 이런 것들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방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법안이 또 발의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장 3대 과제 13대 대책안을 전교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받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권 침해와 학생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라.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부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지원 구조를 마련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조 교육부 장관은 전동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겠다.
시행령에 혹은 법령에 명시를 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교사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명시하겠다라는 거 이제 지난번 브리핑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교육감이 그리고 관리자가 민원에 대해서 사실 과도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교육청에서 뭐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1학년 일반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무섭게 한다. 이런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그 교육청은 또 교장에게 전화하죠. 수업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부릅니다. 선생님들 다 불러서 지금 교육청에서 민원 들어와서 큰일 났다. 이렇게 과도하고 민감하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점점점 위축됐습니다. 학부모는 더 교육청에 전화하면 이게 당연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더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할수록 빠르게 해결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잘못된 관행이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13대 대책안을 뭐 13개의 대책안을 내놨는데 주요 골자가 정당한 그리고 적정한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에 해당되고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교육청이 판단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그것을 민감하게 과도하게 민감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판단해서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이거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학부모를 설득한다거나 혹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수를 받도록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화가 난 학부모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교사한테 입다물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전화해서 바로 해결하라고 이런 네, 식으로 네. 교육 전쟁 해왔기 때문에 그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학부모들도 학습돼 있는 거예요. 그게 탓할 수가 없다. 지금 조건에서는 개별 사례를 탓할 수가 없다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네. 것들 건강한 교육 현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양산을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생활 지도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서울의 사건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들을 정 교수는 이미 막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교육학을 학문적 바탕으로 대안도 여러 번 제시를 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논쟁이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요. 한 가지 학생 인권이 너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아동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가져야 될 것을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이 자발적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유아기 때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지금 최근 많이 늘어났다. 그 원인은 그 학생들 유아기 때 놀이를 통한 협력적 경험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개별화되고 격리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 감정을 많은 학생들과 나누고 통제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학문적으로 학생들 1학년, 2학년 때부터 서로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협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소규모 학교들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같은 경우는 그 학교도 한 50학급 정도 됩니다. 1학년에 9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이 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교 유아기 때 발생 좀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잘 안 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 물리적 환경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뭐 학문적인 것들, 연구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정말 제대로 좀 대안을 만들어내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대책이 나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한 끝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차적 형식적 대안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본적인 대안은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률이 그렇게 제정됐다 할지라도 분리 조치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본은 인권 원칙이니까 가해자를 보호하기도 해서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만나지 않는 거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미 만났을 때 가해를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당했을 때 이 분리 조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또 내가 이쪽이 그 교사가 피해자고 학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그 교사가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각각의 이게 두 가지 상황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지금 이제 안타깝게 학교 내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학폭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또 교육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측에서 한 사람만 부동의하더라도 교육지원청으로 밖으로 학교 교육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기제로 작동되면서 이제 지금은 학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해결해라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입시 경쟁 이 교육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내지 못하고서는 결국은 다른 것들은 다 작은 부분의 문제 영역들이고 그것을 해봐야 결국은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유아기 때 제대로 된 정서를 갖추지 못하는 것도 사실 유아기 때부터 교과 교육을 시켜버려요. 영어교육.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는 그런 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빠르게 배우다 보니까 도전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은 그렇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과 만나야 되는 이런 이제 교사들의 고충들이 누적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두 분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아주 이제 성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너무 수준이 이거는 4학년, 5학년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인지 발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걸 요새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훨씬 더 이제 학습 지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생들은 훨씬 더 큰 고통 속에서 학교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동학대 때문에 교사가 피해본다 하고 하지만 교사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학생도 고통스럽고 학부모도 고통스럽고 교사도 고통스럽고 이 교육 주체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사실 교육 현장의 비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앞으로 경북주부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실 건지 말씀하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좀 좁히더라도 충분히 이것들을 교육단체와 노동조합과 그리고 교직원 전체 이게 또 학교가
교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를 교육청이 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게 교사만의 문제, 학부모만의 문제라고 좀 편가르기 좀 하지 말고 우리 교직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방안을 찾아내고 그런 과정들이 협력의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서 뭐 상당히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이제 교육감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체에게 좀 제안을 해서 토론회를 좀 가질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이제 아까 비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각 주체들이 먼저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다가 지금은 교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댄다 그러면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지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지 않는다면 다른 처방 수단들은 그냥 한 집단을 옥죄어서 목소리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단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 단계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불합리한 측면들이 그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 복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서울의 교사 사망 사고를 대하면서 우리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육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